20세기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 에드문드 후설의 철학인 현상학은 단순히 철학자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식과 경험에 대한 후설의 통찰은 오늘날 인지과학, 심리학, 그리고 존재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후설이 추구한 철학적 접근 방식은 기존의 객관적 실제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나 의식과 경험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즉 경험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론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물이나 사건을 단순한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만 후설은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에포케, 즉 판단을 중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 때 스마트폰 그 자체가 아닌 스마트폰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후설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의미로 등장한다는 점을 후설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후설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지향성입니다. 의식은 언제나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의식은 결코 고립된 내부의 흐름이 아니며 항상 외부 대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인지과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주의력과 감각 경험을 연구할 때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기반으로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향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주의력 장애나 감정 연구에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에 주목하고 그 정보에 의해 우리의 경험이 변화되는 방식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의식은 항상 대상에 맞춰진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후설의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후설의 형상학을 이어받아 실존주의 철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철학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후설은 주로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을 발전시켰다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단순히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은 후설의 삶의 세계와도 연결되는데 삶의 세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구성한 세계라는 점에서 두 철학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후설의 삶의 세계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 해석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그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그 교류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해석된 주관적 경험의 연속입니다. 이는 후설이 강조한 삶의 세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철학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여러 학문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그의 지향성 개념은 의식과 경험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또한 후설의 경험 분석은 심리치료에서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학에서도 후설의 현상학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그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설의 철학은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즉 삶의 세계가 단순히 객관적 사실로 설명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지과학, 심리학, 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적 반복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설의 삶의 세계 개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나 가상현실은 이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의 활동은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주관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진과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가상현실에서는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VR에서의 경험은 물리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의식 속에서는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후설이 말한 삶의 세계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선 주관적 경험을 통한 세계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이 개념의 현대적 적용을 잘 보여줍니다.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물리적 세계와 다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 삶의 세계는 각 개인이 다양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공간으로 후설의 개념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아 형성, 전체성 구축,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설의 지향성과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는 의식과 존재를 다루는 두 철학자의 중요한 개념이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설은 의식이 항상 대상을 향한다는 지향성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반면 하이데거는 인간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두 개념이 서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대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설이 말한 대로 지향적 의식을 통해 스마트폰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홈, AI, 사물 인터넷 등 현대의 기술 환경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융합해 기술과 인간 존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은 예술작품의 감상 과정을 단순한 시각적 인식 이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술작품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작품을 객관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나 기존의 판단을 배제하고 작품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상화나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의미는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작품의 심미적 가치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되고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림이 슬픔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과 예술작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예술 감상에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작품이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후설의 형상학을 통해 우리는 예술작품의 감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 이상의 깊은 경험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